자, 1번부터 오늘 8번까지 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그러한 신경변화죠. 신경변화는 그냥 이제 흐름만 좀 이렇게 잡고 가면 돼요. 그 도착과 시작, 뭐 끝, 그 표지판이 바뀌었다. 진정에 진리한 이거는 단지 지연일 뿐이야. 그것은 뭐뭐처럼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그 비행기가 대치 생략된 거죠. 비행기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전광판이 판이 이제 비행기 뭐 그런 거 알려주는 그런 전광판이겠죠. 나는 확인했다. 뭐 비행 3031을 보드 위에 있는 비행 3031을 확인했고 그리고 만들었다. 나의 길을 갖다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게이트 뒤로 갔다. 그리고 갔다. 최대한 멀리 갔다. 그 뭐라 해야 될까? 보안 직원이 나를 멈추기 전까지 최대한 내가 갈 수 있을 때만큼 갔다. 내가 갈 수 있을 곳만큼 아주 멀리 갔다. 비행 3031은 오직 비행이었다. 오는 비행이었다. 어디로? 그 시간에 그 게이트로 오는 유일한 비행이었다. 그리고 곧 나는 주고 싶었다. 줄 수 있었다. 나의 아들에게 포옹을 주고 싶었다. 그 후에 어떤 승객이 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다니엘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아들인가 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아들을 기다리려고 지금 뭐 게이트 지금 뒤로 갔는데 거기에 내가 보안 직원이 막기 딱 그 전까지 최대한 멀리 배웅을 나갔다는 거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혼란했던 걸까, 과거 이전에. 그 비행 번호를 갖다가 혼란했던 걸까? 아마도 그것은 비행 3031이 아니라 1301이었겠지? 이었을 거야. 엄마, 다니엘, 그는 왔다. 어디선가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나는 달려갔고, 그 다음에 그에게 포옹을 줬다. 나는 강렬히 뭐뭐 하고 싶었다, 주고 싶었다. 그에게 과거 연도에, 작년에 바다 갖다 주고 싶었다. 나는 줬다. 그에게 뭐 키스를 했고, 뭐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잡아당겨서 굿룩 이런 거 했었고, 그는 미소 지었고, 되게 그 미소는 개쩔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갑자기 엄청 좋아지죠. 아들 안 오는 줄 알고 내 비행도 너무 헷갈린 줄 알고 되게 긴장했다가 아들 오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죠. 4번. 생각을 할 때, 어떤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동물들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요 파트를 생각을 할 때 무조건 마인드맵에서 처음 쓰는 게 바로 동물이다 이거죠. 동물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한다. 모든 어떤 사람들은 자주 뭐처럼 보인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막대한 다양성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식물의 막대한 다양성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이 감이 오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안 읽었는데 뭐 희귀식물 보존, 뭐 식물 보호, 뭐 생물 다양성, 자연 보호, 뭐 무분별한 개발, 그런 거 멈춰야 생물 다양성, 생물과 식물에 관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인드맵을 쓴다고 예상했을 때 생물 다양성에 대한 마인드맵을 쓴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쓰는 게 동물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생물 다양성 하면 동물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근데 그 동물밖에 생각 안 하는 것 뒤에 가려진 엄청난 식물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약간 미십적일 때, 뒤에가 독해가 안 되거나 미십적일 때는 2번을 당연히 찍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식물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식물은 어떤 식물들이냐면 제공하는 집과 이런 음식 같은 걸 그 애니멀들에게 음식 같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것 의식주는 동물한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최소 생존 조건 같은 걸 갖추어주는 그런 식물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고요. 뭐 때문에 이러한 그린 블라인드니스 따라서 이제 뭐 식물
식물맹인, 식물맹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물을 맨 처음으로 생각해서 식물을 미처 보지 못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보존들은 보존 효과와 그리고 뭐 또 기금 같은 것들 어디에 관련된 그들과 관련된 이거는 이제 뭐 식물이겠죠? 식물이나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자주 뭐 쓰인다. 어디에다가 쓰이냐면 그 어떤 보호 그리고 연구에 쓰이는데 애니멀들의 동물들의 연구에 쓰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생물 다양성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동물이다 보니까 뭐 이런 기금 같은 거나 뭐 이런 기술 같은 것들 또는 뭐 좋은 환경 같은 것들은 다 동물한테 지금 쏟고 있는 거죠.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두 뒤에 가려진 그 식물 매행 문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뭐 이런 마멀들이나 새들이나 뭐 이런 뭐 파충류인가 뭔가 이런 것들이나 이건 다 동물이라는 소리죠. 보존하는 것 이러한 동물들을 보존하는 것은 하지만 굉장히 관련돼 있다. 뭐뭐와 관련된 그들의 습관이나 뭐 이런 거를 이런 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는 지불해야 한다. 더 많은 집중을 그러니까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 그들에게 이거는 뭐 당연히 식물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읽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적게 읽으면 여기까지 중간 정도 딱 읽으면 여기까지만 읽고 답 찾으면 된다고 봅니다. 3번 밑에 보면은 요거 밑줄 친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부터 보고 가야죠. 나는 기억했다. 그 순간을 기억했다. 나는 되게 흥미로웠다. 하지만 하나의 불신이 들었다. 빌리프 하면 뭐 신념, 믿음 막 이런 느낌이잖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나의 능력을 갖다 믿지 않는다. 그 다리가 보였다. 비현실적으로 나에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느꼈다. 초조함을 느꼈다. 그 어떤 높은 브릿지에서 그러니까 고소공포증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내 자신이 가졌다.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 뭐 갖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것,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되게 특이한 감정이 듭니다. 내가 발에 디뎠을 때, 내가 어떠한 것에 발에 디뎠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과거 이전에 디자인했던 거에서 발에 들였을 때, 굉장히, 새로운 감회가 듭니다.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내가 대학교를 떠난 뒤였고, 그것의 프로젝트의 이름은 노스 뭐시기 뭐 그리아 유니버시티 풋브리지 뉴캐슬에 있는 잉글랜드 뉴캐슬에 있는 뭐 이런 풋브리지 그런 프로젝트였나 봐요. 2년 동안 나는 일했습니다. 이런 건축가들과 일했고 건축가들의 계획에 하에 일을 했고 그리고 도왔습니다.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비전을 갖다가 그들의 생각을 갖다가 현실로 옮기는 것을 갖다가 도왔습니다. 덮으면서 몇백 개의 어떤 뭐 종이 같은 걸 뭐 계산으로 덮으면서 그리고 만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컴퓨터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 요 건축가들의 명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계획하에 치밀하게 이제 내가 다리 돕는 것을 도왔다 이거죠. 마침내 그것은 건축되었습니다. 또 브릿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그 크레인들과 이런 뭐 굴착기 같은 것들이 움직였을 때 나는 마침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설 수 있는 기회를 그 뭐야 강철 구조물에 그러니까 다리 말하는 거죠 브릿지 강철 구조물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도와왔습니다. 그 돕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거 강철 구조물 말하는 거겠죠? 나는 기억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했고 나는 되게 흥미로웠으며 불 동시에 나는 되게 불신 같은 게 들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불신은
뭐 진짜 내가 이런 거 만드는데 도왔다고? 와, 진짜 믿기지가 않네. 와, 감회가 새롭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놀라가지고 뭐 했습니다. 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메이킹 하는 거에 있어서 음, 그 아름다운 다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몇백 개의 사람들이 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오늘까지도 맨날. 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다리를 만들었더니 개쩌다 막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내 능력을 믿지 않는다. 이거 아니고 그 다리가 나에게 이런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다는 거. 2번이겠죠,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내가 이걸 만드는 걸 도왔다니.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 보면은 4번. 음악도 운동처럼 고급적인 뭐 음악 연습보다 선천적 능력과 자질을 모르는 음악가는 개인 연습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음악 연습은 개인 연습보다 단축 연습이 중요하다. 어떤 소설을 만든지 음악가로서 음악에 대한 연구를 그런 거고. 뭐뭐 때문에 많은 뮤직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음악 음악하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뭐 가까운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하는데 혼자서 연습하는데 쓰기 때문에 혼자를 좀 강조. 그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글쓴이의 주장이 나왔어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순간 저는 이거를 명령문급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대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들이 갖는 것을 중요합니다. 아주 명백하고 깔끔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걸 중요하고 그 어떤 이해도냐면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리고 실행하느냐 효과적인 연습과 방법들을 실행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한 것이 중요하고 모모와 다르게 다른 어떤 훈련들과 다르게 그 어떤 환경에서 하이 레벨 퍼포먼스,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스킬 환경에서 그것은 추구된다. 그런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높은 높은 스킬 환경 수준이 추구되는 다른 훈련의 환경과 다르게 음악에서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음악을 하려면 명확한 이해도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고도의 기술이 따르는 그런 분야들과 다르게. 그러면 음악도 운동처럼 고급 수행 기술이 요구돼 아니죠. 선생님을 만나는 지가 아니죠, 이것도. 고도의 약간 그런 거잖아요. 밑에를 좀 더 읽어볼게요.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은 드물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칭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전형적인 1시간 보다 좀 안 되는 보다 좀 안 되는 게 아니라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업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1 1대1 미팅 수업 뭐 일주일에 뭐 세 번 들은 아마 씁니다. 그 개인적인 뭐 이런 학습 시간을 그러니까 뭐 되게 드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하이 레벨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음악인들은 딱히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느낌이죠. 반대로 그 뭐야 그냥 운동 선수들은 아마 연습할 것입니다. 그 뭐야 그거를 갖다가 라이센스 하면은 존재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코치와 함께 보낸다. 그에 따라서 그냥 뭐 하이 퍼포먼스에 이런 수업을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겠죠. 개인 연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5번이죠. 5번. 이유. 어,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가장 좋은 방법, 정의하는 철학 개념에 대해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다음에 뭐 필요성,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 인간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 그다음에 태야는 가지고 있냐,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냐, 진짜 어,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신, 중심이 되는 사람의 중심, 사람 개념에 무엇이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의 중심이 되는 정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것이겠네요, 여기서는. 노력하는 것, 생각하기 위해, 정의하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를 정의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 인간이 무엇인지인가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약간 요쪽 답이 좀 저거해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무엇이 무엇이 무엇인데 뭐냐면은 오는 것, 그 생각에 그러니까 떠올려지는 것, 그것은 아마도 어떤 이미지일 것입니다. 어떤 작은 막대기 같은 거와 그다음에 면상, 이것이 이제 이미지로 떠올려질 것입니다. 인간을 정의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하지만 놓는 것, 그 이미지를 갖다가 단어로 놓는 것, 따라서 말로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만 하라고 하는 뭐 대부분 뭐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다는 거 머릿속으로는 그나마 되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되게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정의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언제 노력할 때, 어떤 분류를 하려고 노력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마지노 하면 이제 끝 또는 뭐 이런 테두리에 약간 비주류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비주류 케이스에, 비주류 케이스들이, 어, 세, 세워지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죠? 세워지는지, 인간으로서 세워지는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비주류 케이스가 뭔지는 안 나왔지만 이런 비주류 케이스들이 있나 봐요. 인간으로 치기 애매한 것들. 이런 애매한 것들을 갖다가 정의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겁니다. 태아는 사람일까? 뭐뭐 하는 게 어떠냐? 뭐뭐는 어떤 줄기세포는 어떻고, 사람, 요 뭐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람은 어떠냐? 따라서 요 마지널 케이스, 예외가 되는 케이스에, 예외는 아니고 그러니까 비주류가 되는 케이스에 태아, 그다음에 식물인간 있었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 칠 수 있냐? 그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인간 맞죠, 당연히 인간이죠. 어떤 사람은 이건 인간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좀 애매하네요.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비주류도 정의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나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스리조차도 이걸 몰라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밝혀낸다면은, 넘긴다면은, 기대다라는, 의지하다라는 그런, 뭐야, 이어동사죠, 이어동사. 우리의 어떤 학자나 이런 뭐 연구 같은 거에 의지한다면, 이 질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비주류 마지널 케이스도 인간으로 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학자들에게 의지해서 이거를 연구하게 된다면, 그 정의, 휴먼에 대한 정의는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태아나 뭐 이런 식물인과 같이 비주류 케이스들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나는 뭐 맞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요 이제 학자들에게 넘기면은 그 결론은 항상 같게 나온다는 거죠. 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거니까 항상 결과는 얘는 인간이고 얘는 아니야, 얘는 맞아, 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명확히 갈린다는 거죠. 최근 뭐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대니아를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정신을 갖다가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으로 이제 인간을 정의하기 매우 힘든 이유, 답을 찍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뒤에를 완전 미갈식 구조라서 이거는 한번 더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런 기울어진 글씨체 같은 걸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데스파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역접이 역접은 안 보이네. 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읽고 내가 내려왔다. 1번을 일단 답으로 찍고 역접 같은 거 없나 하고 내려왔다 하는데, 여기 지금 기울어진 글씨체가 보여. 그럼 여기를 읽고 가주긴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 연구들은 보여준다. 대리아를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시 여긴다는 걸. 사람과 정신을 동일시 여긴다는 걸 보여준다. 이거 약간 의미심장하죠? 그러면은 정신이 나오는 요 5번 선지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믿는다. 대디아를 믿는데, 사람들 혼자서가 경험할 수 있다고. 유일하게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고. 감정들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다고. 노스텔지아 뭐 향수, 뭐 그리움 이런 것들. 향수나 뭐 낙관적임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굴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오직 인간만 느낄 수 있다고 이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뭐 노스텔지아 같은 이런 감정들을 인간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감정적 능력이 없는 생물체나 다른 것들의 경우 인간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구자들, 학자들에게 넘겼을 때 맨날 같은 패턴의 결론이 맨날 나오는 거죠. 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인간이 맞고, 감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럼 인간이 아니고,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학자들에게 넘겼을 때는 맨날 같은 패턴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인간, 이런 비주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 정의할래 안 할래를 넘기면 사람마다 다 다른 반응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것은 요구합니다. 어떤 멘탈적 능력을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고, 기억력이나 뭐 이런 뭐야 보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반성, 자기 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억력이나 뭐 자기 반성 같은 거를 요구하는 이런 멘탈적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고, 감정들을 느껴야지만 사람들은 사람과 요 감정, 마인드를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사람으로 친다. 그래서 연구에서 넘겼을 때 이런 명확한 기준이 갈리기 때문에 비주류 케이스든 뭐든 다 사람이 아니다, 맞다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도 일단 어렵고,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그나마 하지만은 말로 하는 건 더 어렵고, 게다가 요 비주류 같은 것들을 사람으로 정의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도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 하지만 학자에 넘기면은 이제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인드. 사람과 마인드를 동일시 여긴다고 봤잖아요. 그리고 마인드를 느낄 수 있냐, 그리고 아닌가에 대해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갈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6번. 지속적인 배움. 성공하기 위한 키가 되는 그런 지속적인 배움. 어떻게 힘을 키우냐, 강해지게 하냐, 강화하냐, 그 뇌를 갖다가 운동을 갖다가 어떻게 강해지게 하냐, 뭐 뇌 용량 넓히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떤 것들인데 배우기 위한 어떤 뭐 성공적인 이런 회사들 속에서 배우기 위한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 재정적인 습관들, 금전적인 재정적인 습관들, 높은 성공적이 높은 성공을 한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습관들, 필요성, 대학 교육의 필요성, 성공을 위한 대학 교육의 필요성. 대학은 오직 그것만은 아닙니다. 장소만은 아닌데 너가 배울 수 있는 장소만은 아니다. 그리고 5번은 일단 땡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 교육의 필요성이라 나오는데 첫 번째 줄부터 지금 첫 번째 줄 제일 중요한데 대학은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네가 엄청 필요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언급부터 하고 가는데 5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빌 게이츠 봐봐. 스티브 잡스도 봐봐. 배웠어. 되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교실 밖에서 배웠어.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만드는 것, 그들의 기업을 만드는 것, 이게 세계적으로 큰, 그리고 그 기업은 이게 복격 관계 대명사죠. 그들이 지금 있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기업을 만드는 것을 교실이 아닌 그 밖에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배웠기 때문에 대학 교육은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필요한 장소는 아니야.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뭐 습득하는 것을 습득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영적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열정에 있어서 습득하는 것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배움의 영역에 있어서 습득되는 뭐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성공적인 대부분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대요. 예. 그 뇌는 굉장히 근육이래요. 어떤 근육이냐면 필요로 하는 근육인데 운동을 필요로 하는 근육이다. 그러면은 약간 이쪽이 약간 기울어져 보이죠 지금. 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재정적인 습관은 아닌 것 같죠 지금 보면은 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이유입니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투자,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투자 중 하나가 지식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되는 배움, 성공을 위해서도 이것도 뭔가 될 것 같아요. 이 배움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요거를 이제 뭐 뇌 운동을 하면 뭐 지식이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딱 계속 보면은 모든 것들 실제로 성공적인 사람들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요 어떤 뭐 부러질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뭐 물질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지식은 계속 하는 중이래요. 그리고 배우는 중인 계속되는 뭐 배움이다. 날아갈 수 없는 뭐 이런 계속되는 배움이래요. 계속되는 거래요. 지속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날아갈 수가 없대요. 지식이 계속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사람들이 투자할 때 확장하는 것에다가 그들의 지식을 확장하는 것에다가 투자를 할 때 그들은 사실 투자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들 자신에게. 그러니까 지식을 늘리는 것이 굉장한 투자래요. 이런 거 안 나왔죠? 내용량 늘리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이런 거 안 나왔죠? 그리고 성공적인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한테 지금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늘려 나가야지 성공적인 사람으로서 다가가는 하나의 그런 키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봅시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공유되는 현실이 없습니다. 맛에 대한 거는 공유되는 현실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죠? 뭐뭐와 같이 불이나 소리와 같이 뭐 그런 게 없대요. 맛에는 공유되는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추상적인 거라는 뜻인가요? 그 어떤 화학적인 요소들은 음식이나 뭐 음료수 안에 있는 화학적 요소들은 굉장히 객관적이다. 하지만 얘는 주관적이다. 뭐 이런 말 하겠죠. 측정할 수 있는 양의 뭐 예를 들어서 콜라 한 캔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뭐 설탕이 몇 그램 들어있고 당은 뭐 몇 그램 들어있고
여기 있는 뭐 초코파이를 보면 얘는 뭐 탄수화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통계적인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는 반면에 맛의 현실은 공유되기 어렵대요. 아직. 어, 이런 뭐 인지, 지각 같은 것들. 그들에 대한 인지는 아직 다릅니다. 되게 거칠게, 그러니까 매우 극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 그들 같은 경우는 맛, 요 플레이버 요거로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맛에 대한 요런 기준 같은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음식들 사랑받는, 몇몇에 의해 사랑받는 음식은 경멸받는다. 몇몇에 의해는 또 경멸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음식 A가 있다고 치면 얘랑 얘는 이걸 굉장히 맛있다고 좋아하는데 얘랑 얘는 이걸 또 싫어하고 얘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음식에는 통계적인 수치에 들어있는 그런 객관적으로 물질들이 들어있는 그런 객관적인 음식인데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맛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실성이 실제로 공유되기도 어렵고 사람마다 맛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맛보는 것은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서도 또 다르대요. 지금 요 뭐야,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고 거치게 다르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에 따라서도 또 다르다고 말해요. 그리고 지리학적으로도 다르고 기분에 따라서도 심지어 어떤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조차도 맛에 대한 기준을 갈린대요. 이러한 뭐 다른 자각, 다른 지각 이런 것들은 제공합니다. 힌트를 제공하는데 어떤 맛에 대한 내부적인 이런 작용의 어떤 저거를 힌트를 제공한대요.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말해보자면 예시로 들어서 말해보자면 뭐 똠양꿍을 예시로 들어도 돼요. 똠양꿍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태국 가면은 되게 맛있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먹었을 때 되게 향 이상하고 막 이렇다고 경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맛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맛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힘들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똠양꿍이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 저 사람 뭐 동남아 사람인가 태국인인가? 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마늘이 들어간 뭐 마늘빵을 굉장히 못 먹고 있다. 마늘빵 좀 아니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막 이런 것들을 못 먹고 있다. 그러면 뭐 너 이 사람 서양인인가? 왜 이렇게 한식을 못 먹지? 이런 식으로 요 뭐 사람마다 문화마다 이런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도 약간씩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라는 말을 쓴 거고. 하지만 요 뭐뭐는 굉장히 정확히 어떤 것인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또 이거 가 목적어 뭐 정의 내리는 것 일반적인 요런 개념을 갖다가 정의 내리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 요소가 이겁니다. 맛에 대한 기준을 내리기 어려운 게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마 답이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는 안 읽어도 되는 거고. 지금 첫 번째 요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람마다 맛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정의 같은 것이 다 다르고 맛은 사람마다도 다르고 문화마다도 다르고 지리학적으로도 다 다른데 지리학적으로 아니 지리적으로도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음식을 통해서 그 문화나 그 어떤 사람이 취하는 태도를 같은 거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 있는 게 맛이다. 그만큼 맛은 사람마다 극명하게 나뉜다. 그리고 선지를 보면 답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5번.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맛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해서 어떤 문화권을 맞추는 거나 이런 것들도 유추 가능하지만 맛에 대한 대체적인 기준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햄버거라는 음식이 한번 맛을 내리게 그렇고 새우젓갈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새우젓갈. 새우젓갈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당연히 이걸 짜다고 해석을 하겠죠. 짭짤하고 뭐 고소한 맛 쪽도 있고 뭐 이렇게 감칠맛 있고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겠지만은 미국인들은 갑자기 뭐 역겨워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좀 단맛이 나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맛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요 새우젓갈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어떤 맛이 나는지에 대해 기준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밑에 이제 틀린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 데스파이트 이거는 저는 이건 안 찍었거든요. 그냥 찍었는데 아무거나 찍었는데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대수로 연결된 하나의 명사절 그 명사가 맞네요. 명사. 음. 그래서 밑에 제일 이제 틀린 걸 보면 보는 것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저자들이 성취하는가 그들의 그들의 뭐 효과 같은 것을 성취하는가 그들이 열망하는 효과를 성취하는가는 향상시킵니다. 동사 자리인데 ing 들어가 있죠. 틀린 거예요. 지금 singing에 이런 그 singing이 하게 되는 그 동사 같은 것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라 지금 ing가 들어갔죠. 향상시킨다. 어떤 독해 능력을 향상시킨다. 독해 경험이나 능력들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짜 주절의 주어가 뭔지를 잘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뭐 achieve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못하면은 요거 s 붙어 있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고 그 desire 요것도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속절과 이런 것들의 개념을 철저하게 이제 이게 얘는 수식어야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가 동사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되고 주절의 동사 자리인 거라서 알아야 되고 의미적으로다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파악해서 여기가 ing가 들어가야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